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공주에서 42년 동안 치과의사로 일하고 은퇴한 박재만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6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 꼭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곤 하셨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나면 꼭 입에서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자꾸 얼굴을 피하네요. 그 한마디에 얼마나 속상하고 민망한지 저도 마음이 무겁더군요.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고 민트 사탕까지 물고 다녀도 왜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입안에서 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 냄새가 치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은퇴 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한 단 하나의 방법, 딱 한 방울만 바꾸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2주 만에 냄새가 싹 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마스크 벗고도 웃으며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된 그 방법.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다면 지금껏 겪어온 불편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신다면 입냄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제가 겪은 이야기이자 수많은 환자들이 고맙다고 다시 찾아와 주신 진짜 경험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의 시작 함께 해보시죠. 입냄새는 단순히 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입냄새가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니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대부분의 입냄새는 입 안끝이 아니라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론 칫솔질로 닦이고 가글로 씻겨 내려간 것 같아도 속에서 생기는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진료실에 오셨던 박순자 어르신 68세셨습니다. 식사 후엔 꼭 가글하고 민트 사탕도 드시는데 손주가 자꾸 얼굴을 찡그린다며 우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진짜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왜 이럴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표면만 잘 닦고 계셨던 거죠. 입냄새는 크게 5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입속 세균입니다. 음식 먹고 나면 남는 찌꺼기, 그걸 세균이 분해하면서 나는 썩는 냄새, 가장 흔하죠. 둘째, 침 분비 감소.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도 줄어듭니다. 침이 입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마르면 세균 천국이 됩니다. 셋째, 소화 문제. 위장이 약하면 음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 입냄새가 심해지는 분들은 이 영향이 큽니다. 넷째, 잇몸 염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잇몸 속에서 조용히 염증이 자라납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냄새도 강해지고 치료도 더 어려워집니다. 다섯째는 혀의 백태. 하얗게 낀 혀 위 찌꺼기. 거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숨어 있습니다. 혀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아무리 양치해도 텁텁한 냄새가 남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입냄새는 계속 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2가지, 3가지 원인이 동시에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칫솔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왜 난 이렇게 닦아도 안 없어지지? 라고 답답해 하셨던 이유,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5가지 원인을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뒤로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2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한 위생이 아닌 진짜 원인을 겨냥한 생활 속 작은 변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거울 보며 입을 여는 게 이토록 편할 줄은 몰랐어요. 전북 익산에 사시는 73세 이영자 여사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게 느껴져요. 나 혼자만 모르는 냄새가 따라다니는 기분이에요. 이 말 속에 담긴 수치심,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이영자 여사님은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양치질은 하루 3번, 가글도 빠지지 않고 하셨고, 심지어 치과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후만 되면 입안이 텁텁하고, 지하철에서도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서는 늘 마스크를 벗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깊이 원인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영자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여사님, 치약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넣어 보시겠어요? 사실 생강은 옛날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나 배앓이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입냄새와 직접 연결지어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강 안에는 진저롤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은 입안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을 억제하고 잇몸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침 분비를 도와주며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입냄새의 5가지 원인을 한 번에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천연 재료였던 겁니다. 이영자 여사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그날부터 생강즙 한 방울을 치약에 섞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입에서 나는 그 텁텁한 냄새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숨을 참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입냄새가 단순히 불쾌한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자신감과 일상을 되돌려 준다는 걸 다시 느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생강은 결코 냄새를 가리는 재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향으로 덮는 게 아니라 원인을 근본부터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력이 다르고 몸에 부담도 없고 오래 갑니다. 또한 생강은 우리 세대에게 익숙한 재료입니다. 밥상에서, 찜질방에서 약국 대신 사용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부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글도 하고 사탕도 먹고 양치도 했는데 왜 계속 그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제 생강을 한번 시도해 보실 때입니다. 이영자 여사님처럼 입냄새에서 벗어난 분들이 공통으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어서 좋았어요. 매일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써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하나씩 들어보시고 가장 편한 방식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강즙 양치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생강 한 뿌리만 있으면 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살짝 벗긴 뒤 강판에 갈아서 즙을 짜거나 믹서기에 약간의 물을 넣고 갈아준 다음 체에 걸러 진한 생강즙을 만듭니다. 이 즙을 치약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섞은 뒤 양치하세요. 하루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살짝 매운 감이 있을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그 맵싸한 감각이 오히려 개운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생강 우린 물 가글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한 생강차처럼 만들면 좋습니다. 그걸 식혀서 미지근할 때 사용하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씩 30초 정도만 가글하시면 됩니다.
입안이 깔끔해지고 냄새를 잡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얇게 썬 생강을 직접 씹는 방법입니다. 식후에 생강 한 조각을 작게 썰어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건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장 기능도 함께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은 물과 함께 드시거나 가글이나 양치법을 우선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배성기 어르신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침엔 생강즙 양치, 저녁엔 생강 우린 물로 가글을 하셨어요. 처음엔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해서 점점 익숙해지셨죠. 복잡한 건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 이건 하다 보니 습관이 되더군요. 이 말씀처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쓰지 마시고 한 방울부터 시작하세요. 입안이 따갑거나 자극이 느껴지면 물에 조금 더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신선한 생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둔 생강은 효능이 떨어지고 냄새도 탁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양만큼만 조금씩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생강즙은 한 번에 조금씩 짜서 작은 유리병에 보관하면 냉장고에서 5일 정도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성기 어르신은 지금도 치약 옆에 작은 병을 두고 매일 한 방울씩 쓰신다며 웃으셨습니다. 네, 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내 삶이 다시 깔끔해졌다는 증거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실천이 입냄새라는 복잡한 문제를 바꿔낸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머릿속에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진료실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선생님, 생각만 써도 좋았는데요. 혹시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전화 주신 분은 인천에 사시는 69세 유정남 여사님이었습니다. 생강 양치만으로도 입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지만 직업 특성상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시다 보니 더 오래 상쾌한 입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전 같았으면 가글을 들고 다니셨을 텐데 이젠 그보다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방법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유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생강 외에도 입냄새에 좋은 천연 재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번갈아가며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린 건 소금물입니다. 소금은 아주 강력한 천연 살균제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만 녹여서 하루 한두 번 가글하세요.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을 빠르게 억제해주고 잇몸이 약하거나 피가 나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세균 억제, 염증 완화, 탈취 효과까지 있습니다. 뜨겁게 우린 녹차를 식혀서 가글로 쓰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은은한 향까지 남죠. 세 번째는 쑥물입니다. 쑥에는 항균 성분이 풍부해 잇몸이 약하거나 상처가 잘 생기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마른 쑥을 한 줌 넣고 물에 10분 정도 우리면 연한 쑥차가 되는데 이것도 가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유자입니다. 유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입냄새를 중화시키고 상큼한 향으로 기분까지 전환됩니다. 유자청을 물에 살짝 타서 가글하거나 껍질을 우린 물을 식혀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레몬물입니다. 레몬은 세균 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기름진 식사 후에 텁텁함을 잡아주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낸 뒤 식혀서 입안을 헹구면 아주 개운합니다.
유정남 여사님은 요일별로 재료를 달리해 가며 사용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생강, 화요일은 소금물, 수요일은 녹차, 목요일은 유자, 금요일은 쑥. 주말엔 그중 편한 걸 선택해서 쓰신다더군요. 이렇게 하니까 재미도 있고요. 입냄새 걱정 없이 지내는 날이 점점 많아져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 냄새는 단순히 입안 문제를 넘어서 일상의 자신감, 인간관계, 감정 상태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더 확실히 잡고 싶고 어떤 분은 더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이 천연 재료들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간단히 알려드릴까? 모든 재료는 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입안을 자극할 수 있으니 은은한 향이 날 정도로만 준비하세요. 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작은 양으로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입냄새가 사라지는 걸 기적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매일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습관은 삶을 바꾸고 냄새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사람들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내 표정도 바뀝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직접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바뀌는데 거창한 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오랜 불편함을 지워주고 한 사람의 표정까지 달라지게 만드는 걸 저는 지금도 자주 목격합니다. 71세 최 어르신, 처음 오셨을 땐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본인이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느끼긴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엔 소금물로 가글하고 양치할 땐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 점심 식사 후엔 녹차로 가글, 저녁에는 다시 생강 양치로 마무리.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쑥물이나 유자물로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식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루틴이 어느덧 2달이 지났고 다시 오신 최 어르신의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이젠 제가 말을 먼저 걸게 됩니다. 그 전엔 자꾸 말을 줄이고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요즘엔 오히려 대화가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동네 카페에 가서 낯선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게 됐다고요. 입이 개운하니까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가까워지더군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냄새라는 게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일상 속 관계까지 바꿔놓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에 단 한 방울만 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사람들과 나누는 눈빛, 말투, 표정, 그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제가 수없이 목격해온 아주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전보다 덜 말하게 되고 식사 후에 괜히 불안한 기분이 들고 가까이 다가가는 게 꺼려진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입냄새의 진짜 원인 5가지.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는 생강이 놀라운 힘. 소금물, 녹차, 쑥, 유자, 레몬 같은 천연 재료들의 효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루틴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입냄새 하나 없앴을 뿐인데 사람들과 웃고 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제 주변에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방울, 생강 한 방울로 시작되는 이 변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의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오늘 내가 만드는 작은 습관입니다. 혹시 지금 시작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2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